친절한 선주 씨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며 이야기는 한층 더 긴장감 넘치고 치열한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그동안의 의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가운데 권선징악의 흐름이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쏟아지는 진실 앞에 심순애는 집에서 쫓겨났고 진중배는 결정적인 전화 한 통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순애와 상아, 남진. 무너져가는 신뢰와 무참이 드러나는 민낯 앞에서 이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회차의 줄거리를 살펴보고 103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101화에서는 남진과 상아가 도망가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남진은 선주와 소우를 따돌리기 위해 청수함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틈을 타 상아와 함께 달아났습니다. 소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반드시 돈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진주는 전남진의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주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왕연애의 집으로 찾아간 진주, 소우, 선주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왕연애는 상황을 모면하려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지만 선주는 오히려 당당히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전남진과 왕연애는 선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선주는 냉정하게 로또 당첨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왕연애는 절망하며 집을 팔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미주가 쓰러진 정우상을 간호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의료진은 급한 처치는 끝났으니 상태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오혜란과 정태상은 뒤늦게 사태를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진중배는 집으로 돌아온 후 심순애를 불러가고 아버지를 구한 것이 정말 순애가 맞는지 확인 묻습니다. 하지만 심순애는 한마는의 역할을 해서 감추려 합니다. 또한 진중배는 전남진과 진상아를 불러 직접 로또 사건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거짓말을 했고 진중배는 이젠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는 심정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진중배는 한마는을 직접 찾아가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한마는은 담담히 자신이 진중배의 아버지를 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중배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사과했고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중배는 가족들 앞에서 심순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하며 둘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재검사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02화에서는 집에서 쫓겨난 순애, 병원에 입원한 우상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주는 병원에 입원 중인 오혜란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 번만 예쁘게 봐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물러났지만 헤라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추아는 미용실을 찾아가 심순애를 몰아세웠습니다. 상아가 친딸이 아니라면 심순애가 바람을 피운 것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에 심순애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진상아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 교묘하게 응급실쇼를 지시했습니다. 순애는 수면제를 5알 삼킨 후 의도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는 순애에게 별 이상이 없다며 귀가를 권유했지만 순애는 오히려 더 과장된 죽는 신용을 하며 동정을 유도했습니다. 뒤이어 병원에 도착한 진중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순애와 마주했습니다. 순애는 결국 한마는이 진중배의 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서리의 딸을 정성껏 키웠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진중배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진상아는 투자 유치를 통해 진건축의 지분 구조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진중배는 또다시 충격을 받으며 상아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이던 진중배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상아가라는 외침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순간 선주가 병실에 들어섰고 쓰러진 진중배를 발견한 선주는 급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진중배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은 모든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숨겨진 진실들이 점차 밝혀질 것임을 암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3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진중배가 쓰러진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며 불안한 눈빛을 애써 감추려 했어요. 남진은 복도벽에 기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어요. 상아는 팔짱을 낀 채 복도 끝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남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묻어나왔어요. 하지만 상아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냉정하게 반응했어요. 상아는 진건축을 손에 넣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고 남진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선주는 다급하게 선우건축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의 초조한 표정에 소우는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어요. 선주는 진중배가 통화 도중 상아 이름을 듣고 쓰러졌다고 전했어요. 두 사람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일이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 시각 경찰서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선주는 복권 도난 사건으로 남진을 고소했고 결국 남진이 소환됐어요. 남진은 경찰서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에서는 선주가 피해자 조사차 대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남진은 억울한 듯 투덜거리며 선주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선주는 차갑게 시선을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복권 도난과 사용 사실을 확인했고 남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선주는 남진의 변명을 들으며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진은 결국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마쳐야 했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자 진중배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예후를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어요. 순애는 눈물 연기를 하며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진상아 역시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복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소우는 작은 단서를 찾아냈어요. 진중배의 휴대폰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자동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선주는 파일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녹음에는 상아가 투자자들과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건축 지분을 희석시켜 회사를 장악하자는 상아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선주는 이 파일을 반드시 증거로 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선주를 굳게 지지했어요. 이제 상아의 민낯을 모두에게 드러낼 시간이 머지않았던 거예요. 한편 경찰서 밖을 나온 남진은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선주는 그런 남진을 차갑게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렇게 다짐하는 듯했어요. 순애는 복도 구석에 숨어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상아에게 조심하라고, 절대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그 통화마저 누군가에게 포착되고 있었어요. 모든 비밀은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 복도는 더욱 쓸쓸해졌어요. 그때 의료진이 가족들을 급히 불러 모았어요. 진중배가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순애와 상아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진중배가 정말 깨어나려는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의료진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설명을 덧붙였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선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오래 감춰졌던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진중배의 손가락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였어요. 순애와 상아는 절망감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의 거짓말이 곧 들통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선주와 소우는 이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진중배가 깨어난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였어요. 밤이 끝나갈 무렵 병원 창밖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중배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두의 눈앞에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한편 병원의 다른 병실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우상 역시 의식을 서서히 되찾고 있었거든요. 눈을 뜬 우상은 어렴풋이 자신을 간호하는 미주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기억을 떠올렸어요. 과거
위험에 빠졌던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미주였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우상은 미약한 목소리로 미주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오헤란이 급히 들어와 우상의 곁을 지키며 미주를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우상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힘겹게 숨을 고른 그는 날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 미주야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오헤란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실 안공기는 단숨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고 우상과 미주 사이에 놓였던 오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말. 친절한 선주시 백삼화는 복권 도난 사건의 법적 처리와 진중배의 건강 위기, 그리고 진상아의 냉혹한 본성이 더욱 드러나는 격변의 시간을 담아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의 내용, 진중배가 쓰러지기 전 받은 전화의 정체, 그리고 진중배가 쓰러진 이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재산에 눈멀어 아버지의 불행마저 기회로 삼으려는 진상아의 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